안녕하세요, 이무기입니다. 소리 글자냐? 가. 굳이 왜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유자들을 끌어들일 때가 된 것 같다. 부처 떨거지한테 애거라고, 공자 떨거지한테 복고라고. 그만해라. 그 자리에 앉았으면 왕노로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 내 마지막 부탁이다. 도와다오. 오늘은 이제 요즘 역사 왜곡 논란으로 뜨거운 영화 나란말싸미를 가지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영화 클립은 따로 이제 사용은 못했고 뭐 예고편 정도만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 어차피 이 영화 폭망해가지고 지금 상영이 끝났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방송에 이제 스포일러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고려에서 이제 정말 나라만 바뀌고 이제 사람은 같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조선이 됐지만 고려는 이제 불교가 기반이었으니까 이제 조선이 돼도 사람들 종교가 아직 불교였던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막 신하들끼리 싸울 때 막 불교 한 번이라도 안 믿은 사람 있냐고 막 그러면서 싸우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태조실록도 보면은 이제 이성계가 근정전 앞에 이제 스님 300명을 불러서 이제 막 파티해주는 것도 나오고, 막 신하들도 계속 말은 해요. 우리 이제 불교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자기들도 좀 그렇지. 자기 집안 사람들도 막 불교고 자기도 이제 막 불교 믿었었는데 약간 머리로는 안 되면서 이제 또 가슴은 따르는 뭐 그런 거. 실제로 이제 신하들도 종교는 이제 불교기는 한데 이제 조선은 또 유교가 기반이기도 하고 이제 조선이 신권의 나라니까 이제 또 본인들 역할은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 이제 태조가 이제 무인으로서 이제 칼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강한 면도 있고 또 이제 부드러운 면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용력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신망도 받고 또 인품도 좋고 해서 이제 두 가지의 면모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태종 전에 이제 정조는 좀 아빠의 이런 부드러운 면모를 조금 더 닮았고,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빠의 그런 무인스러움을 좀 더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조선 처음 만들 때 이제 고려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같이 조선 개국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이방원이 이제 참여를 안 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몽주를 찾아가서 이제 읊은 시조가 이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제 하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조선이면 어떻고 고려면 어떠냐,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데 뭐 어떻냐 이제 한 건데, 이제 정몽주는 끝까지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읊은 시조가 그 유명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 말로 했지만 당연히 이 시대에는 이제 뭐 한자로 읊었겠죠. 아무튼 정몽주가 나는 1000번 죽어도 왕은 하나만 모시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제거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 태종이 이제 아빠가 왕 되는데 이제 방해하는 사람은 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정도전은 신권이 강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원은 내가 왕이고 내가 짱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때 이제 신권을 운운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거나 혹은 유배를 보내요. 근데 이제 태종이 본인도 이제 자기가 좀 정치하기에는 똑똑하지 않다는 걸 그런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원래 이제 왕이 죽어야지 이제 다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태종이 보기에 자기 아들 중에 이제 세종이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바로 왕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세종한테 하는 말이, 이 아빠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놨고 이제 너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 세종한테 하는 말이, 이 아빠가 너 일하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놨다. 다 정리해놨으니까 우리 세종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세종은 진짜 똑똑한 이제 천재였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해가지고 많은 걸 남겼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선이 되고도 아직 다 불교 신자예요. 막 이성계도 절에 막 중부르고
막 이방원도 맨날 절 가고 막 절 짓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자기들은 또 도리에 따라서 불교 그만 따라야 된다, 막 부처를 막 불씨라고 막 김씨, 이씨처럼 막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막 고려 말에 이색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색이라는 그 대학자 밑에 이제 제자 중에 정도전도 있고 또 정몽주도 있고. 그러니까 정도전이랑 정몽주가 이렇게 원래 절친이었는데, 정도전이 야, 고려 좀 아니지 않냐? 이제 좀 새로운 나라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몽주는 물론 지금 고려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맞지. 근데 우리가 유학자고 한 나라의 임금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그런 역모를 발상할 수가 있겠냐 하고 이제 둘이 여기서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또 이 말 안 듣고 이제 야심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겠다 하고 이렇게 혁명을 꿈꿔가지고 지금의 조선을 세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색이라는 사람에 대해 잠시 설명한다고 좀 옆길로 샜는데, 이제 태종이 그런 막 불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신하들의 말이 이제 막 듣다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이색 제자들한테, 이제 신하들한테, 야, 니네가 지금 말하는 게 불교를 믿고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 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색도 불교 따르지 않았냐? 그럼 그 이색도 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떡해. 자기들도 이제 막 이색 제자들이고 이색은 또 막 자기들 스승인데, 그러니까 뭐 아니 뭐 막 이러면서 우물쭈물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자, 그러니까 닥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팩트는 왕실 사람들이나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불교였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이제 불교가 막 억압받거나 그러지 않았고, 영화에서 이제 막 나오는 게 막 중을 개로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팩트는 이상은 유교였지만 실제 사람들은 막 절 가고 막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세종이 이제 신하들한테 글을 만든다고 말을 안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신권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막 영화에서처럼 막 이제 세종 영화에서 그래요. 막 신하들한테 니네 똑똑한 놈들이 없고 막 이제 중이 똑똑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특히 이제 신미가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완전 뻥이에요. 그리고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이제 명시를 한 게 한글 창제에 대해서 이제 전해 내려온 여러 설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영화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이미 그냥 뻥이에요. 애초에 한글을 만들었다는 설 자체가 없어요. 한글은 이제 세종 혼자 다 만들었고, 이제 막 혼자 하다가 이제 그 훈민정음에 대한 그 최초의 기록이 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게 첫 기록이에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툭튀. 그래서 세종이 야, 나 문자 만들었어 이러니까 신하들이 다 어리둥절한 거죠. 이걸 다 언제 만든 거지? 그리고 집현전, 이제 영화에서도 집현전 학자 한 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유교를 따라야지, 막 왕이 불교를 따르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말리고, 막 결국엔 마지막에 막 어명에 따라 훈민정음을 발표한다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세종이 이제 학자 중에서 뭐 신숙주 막 이런 젊고 막 임용된 그런 좀 똑똑하고 좀 덜 물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현전에 가서 야,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설명하는 책을 써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물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해자가 풀해자인데 이제 풀이한다는 그런 거니까,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만든 뭐 원리나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거는 너네가 이제 책으로 정리해라 하고 이제 집현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막 집현전 학자들이랑 이제 뭐 훈민정음을 같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세종이 오롯이 혼자 한 거고 해설 작업만 이제 신하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역, 이거는 이제 뭐를 본따서 만든 거고 이거의 발음은 뭐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뭐 가방의 기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심한 그 역사 왜곡 부분이 바로
세종이 명나라 황제가 내려준 옷을 막 찢는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세종이 바로 역사상 가장 철저한 사대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명나라의 유교를 베이스로 만든 나라니까 세종은 이제 누구보다도 그 질서에 편입되고 싶어가지고 막 명나라한테 그 옷도 막 받으려고 막 사정사정해서 막 받은 옷인데, 그리고 또 막 세종이 엄청 사대주의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유교의 질서를 굉장히 공고히화한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막 우리나라가 이제 뭐 시장경제, 뭐 자유민주주의 이제 이 두 축으로 되어 있고, 이 질서를 강하게 구축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거죠. 무슨 영화에서 보면 세종이 명나라의 속국을 거부하고 뭐 자주 독립을 꿈꿨다는 듯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너무 심한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도 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거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표준음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세종실록 뒤에 보면은 이제 악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으뜸음 하면 이제 도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피아노를 이렇게 쳐도 딱 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옛날에는 도가 뭔지 어떻게 알 거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중국에서도 이제 막 대대로 그 으뜸음을 정하는 나라가 태평성대인 거라, 뭐 당나라라든지 이제 표준음을 정해서 이제 전국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태평성대라는 증거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도 굉장히 음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작곡도 한 거고, 이제 훈민정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자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자로 이제 몸신자가 있는데, 이제 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뭐 요즘 중국에서는 막 약간 션 이렇게 읽고, 또 이제 옛날 당나라 때도 이제 수도가 이제 조금 밑에 쪽이었는데, 이제 지금 수도인 이제 베이징, 이제 북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면은 경이 이제 수도, 그러니까 이제 수도의 북쪽이라서 북경.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에서 쓰는 그 말도 북경의 사투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통화, 이제 보통화라고 하지만 지금은 약간 북경 스타일로 이제 변질된 거죠. 약간 좀 더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세종은 막 그것도 싫은 거야. 정석을 막 따라야 되고 딱 그 바이브를 따라야 되는데, 막 요즘 막 음이 흐트러져가지고 막 북경에서도 막 음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북경도 그런데 조선은 어떻냐? 조선은 그 음 붕괴가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음에서 변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막 된소리나 거센소리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짜장면, 꽈사, 김밥, 이것도 원래 이제 자장면, 과사, 김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발음 막 이런 게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이제 음이 무너지니까 막 세종은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심지어 지방 가면 막 더 달라. 그래서 안 되겠다. 백성들을 가르쳐서 바른음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훈민, 백성을 가르쳐서 바른음을 잡는다. 정음. 이게 훈민정음 창제의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실록 보면 내가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이제 다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세종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 진짜 웃긴 게 세종이 막 영화에서 엄청 현대어를 막 구사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갑자기 나란 말싸미 종국의 나라 막 이러면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 그 서문 쓸 때 갑자기 막 대사 발음이 되게 이상해요. 거기서만. 그리고 막 이제 영화 첫 장면에 이제 세종이 막 기우제를 지내는데, 거기서 이제 신하가 이제 제사 지내니까 막 한자음으로 막 이렇게 그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하, 야, 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세종이 막 이제 절하다가 갑자기 역정내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냐고, 막 우리나라 말로 하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 하늘을 관장하는 사람이 뭐 조선하늘 따로 있나? 조선말로 하게?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그냥 모순인 거고, 아무튼 그렇게 막 우리말로 하라면서 이제 국뽕으로 막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영화에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중들이 찾아와서 이제 왕한테 막 대장경을 달라고 이제 막 시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들이 막 이제 탑돌이를 하면서 하는 말이 초생코쿠와 야쿠소쿠 마무루베키다. 아, 이거 못 따라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초생코쿠와 조선국은 야쿠소쿠 약속을 마모루베키다. 지켜야 한다. 조선국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도는데, 이거 보면서 약간 지금의 일본이 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같은 느낌? 약속 좀 지켜라! 아무튼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신미스님이 와서 그 탑돌이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와서 앉더니 산스크리트어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불교, 부처님 그 고향, 인도 쪽 그 말인데, 이제 불경이 어쨌든 그 성경도 마찬가지고 종교 발상지에서 쓰인 그 언어로 쓰인 건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그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해서 그 한자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중들은 산스크리트어를 잘하니까 이게 이제 일본 중들이랑 신미스님이랑 이렇게 막 둘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이 영화에서 진짜 웃긴 게, 무슨 앞부분에서는 이제 국뽕 충만해가지고 막 유학자들이 한자 쓰는 거 가지고 막 세종이 엄청 뭐라 하면서 산스크리트어는 괜찮아?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를 통해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신미수님이랑 같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일단 이 영화의 핵심 인물, 그 신미수님이라는 그 인물이 실제 이제 실록에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실록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록을 보면 약간 이제 보기에 세종이 좀 예뻐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예뻐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좀 궁중에서 좀 영향력을 갖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신하들이 이제 이 신미스님을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신미스님에 대해서 막 나쁜 말만 써 있고, 막 세종 죽고 나서도 이제 신미스님의 이제 제자들 막 이런 애들이 뭐 계속 설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신미스님이 이제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는 설도 아니고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이미 시기 자체가 안 맞고. 근데 이제 세종이랑 이제 교류가 있었던 것만 역사적인 이제 팩트인 거고, 실제로 이제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 때 뭐 그런 말은 했어요. 이제 우리 국사 시간에 이제 배우는 설총의 이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 같은 걸 만든 이제 설총이라는 스님.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고 막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세종도 옛날에 이제 설총이 만든 이런 이두라는 게 있으니까 나도 이런 거 만들 거다 하고 이제 언급하긴 했어요, 실록에 보면.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불교계에서는 약간 이거에 영향을 받았을 거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이 영화가 이제 보면은 약간 불교계에서 좀 지원을 받았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이제 신미스님이 처음 등장하는 씬이 어디냐면 해인사 맨 뒤에 그 안쪽에 보면은 고려 그 대장경을 보관하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인사 자체도 대단한 보물이지만 대장경 집, 그것도 대단히 이제 국보죠. 그래서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장경을 지금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이 대장경이 이게 또 다 나무인데, 이것도 정말 기적적인 게 이제 해인사에도 불이 몇 번 났었는데 또 살아남았고, 아무튼 진짜 대단한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이제 세계적인 보물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대장경 집이 완전 출입이 엄금된 곳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영화를 그 안에서 촬영했어요. 이게 진짜 역사상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인사 대장경 집안에 들어가서 그 영화 촬영을 했다는 게 최초. 그러니까 이 감독이 아마도 이제 불교 신자인 듯하고, 또 이 영화가 그 사도 팀이 찍은 건데, 이제 사도를 보면은 이제 첫 장면에 이제 유아인이 이제 자기가 만든 무덤 안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자기 아빠 이제 막 영조 치러 가는 그 장면에 나왔던 그 BGM을 들어보면은 막 나무 아비타불 나무 야비타불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BGM도 불경을 외우더라고. 그리고 이 사도 영화 자체의 그 가장 핵심적인 BGM이 이 나무 아비타불 막 이 음악인데,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이 대장경을 실제로 일본 사신들이 와서 달라고 막 쫄랐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또 불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장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바로 국력인데, 뭐 요즘 말로 치면 뭐 기술도 필요하고, 또 기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국력이 있는 나라만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일본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중앙집권 국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계속 이제 중앙집권 국가였었으니까, 이제 중앙집권 국가라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양도 이제 근대 국가가 돼서야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했고, 이제 그 전까지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지방의 영주 막 이런 거였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각자 있다가 하나의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한 게 이제 근대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또 이상한 게 근대 훨씬 전부터 중앙집권 국가였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인원 동원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는 국가였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불교를 중시 여기니까 대장경을 계속 얻어가고 싶어 했고, 또 이제 고려시대 사람들이 불심으로 막 나라 지키겠다고 만든 보물이지만, 이제 조선은 이제 유교 국가니까 이제 딱히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냥 줘 해서 이제 막 줘서 보내고, 그래서 막 야 대장경판 그냥 무용지물인데 그냥 줘버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은 일본 중들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너네 조선에서는 이게 무용지물 아니냐, 근데 우리한텐 중요하니까 우리한테 줘라 이제 그러는데, 이게 유교 국가에서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막 세종도 그 말이 맞으니까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물이라서 이제 막 아껴서가 아니라, 그래 대장경판 아낄 물건 아니다, 근데 일본한테 이거를 계속 조버릇하면 일본 버릇 막 잘못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중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장경판은 이제 해인사에 이제 불이 나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 뭐 임진왜란이나 뭐 6.25 때도 이제 정말 많은 게 불탔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이겨낸 그런 소중한 보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유독 이 영화는 좀 이상한 게, 막 그동안 우리나라 막 다른 어떤 역사 드라마나 이제 영화들도 다 왜곡이었는데, 막 다른 곳들에 대해서는 막 사람들이 되게 관대하다가, 유독 왜 이 영화에만 되게 막 부들부들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 그리고 또 이제 개봉한 영화 이제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이제 내 돈 주고 보기 아까운 영화가 또 한 편 이제 개봉을 했는데, 아 이제 어쩌다 역사에서 또 바른 시각으로 역사 왜곡을 이제 잡기 위해서 또 조만간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윤치호의 일기로 돌아와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